자,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를 한동훈 후보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죠. 과연 1월에 받았다는 이 메시지가 왜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공개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당대회에 누군가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6개월 내내 이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는데 저 문자가 지금 튀어나와서 나온다는 얘기는 저 목적이 지금 저를 막으려는 거라는 거는 의견 문제가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가 올린다?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자, 이 상황이 이제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요, 당무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되려 3차 충돌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거머쥐더라도 이 갈등과 분열이 수습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 섞인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여러 당내 경선이나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이 금도라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이 금도가 좀 넘어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아무리 정치 영역이라도 향후 치유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대통령실의 무리한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은 피해자고 본인은 노력을 다했지만 총선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그 귀책은 대통령께 있는 것이고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여러 강구를 하고 공적 라인을 동원해서 여사의 사과까지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종착지는 사실 대통령실의 책임이란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이 정부와 완전히 좀 순치하면서 제대로 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이 저는 국내힘 당원분들께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논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각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상현 후보는요, 이 당무 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자꾸 대통령실하고 여러 이제 험한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당정 관계에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고요. 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당무 개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을 부르는 그런 단어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자 메시지 논란이요, 점점 확산되는 데는 본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의 논란으로 계속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진중권 교수와 원희룡 후보가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 해당 문자 메시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함께 과연 이거를 누가 어떤 의도로 외부에 흘러보냈느냐, 이걸 지금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지금 출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1월에 이런 텔레그램이 오고 갔다는 거는 사실에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고 이거를 자기도 알고 있었다, 전원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뭔가 아는 사람들은 있었고 이렇대더라 얘기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게 불거지지 않고 이러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거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후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든지 어떤 정무적인 능력으로서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네거티브는 사실 모든 선거에서나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허위 사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이고 네. 이거를 가지고 당무 개입 어쩌고 하는 거는 용산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지나친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약이요,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목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사실인가?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 제목을 뽑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됨으로써 당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붐업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받기보다는 자,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도 참 참담합니다. 여당 패널들끼리도 의견이 달라서 방송에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네.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될 때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재를 해오셨군요 하니까 취재가 아니라 입수를 했습니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취재를 했더니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거나 혹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멘트를 보태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규환 실장은 제가 전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이런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취재 절차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김구한 실장이 처음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공치사를 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사설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의견을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권위 있으신 저보다 훨씬 권위 있으신 논설위원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당무 개입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 그렇게 가는 거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여야 이 패널들께 골고루 질문 답변 기회를 드리는데 오늘은 글쎄요. 이 국민의힘 내부의 논란이어서 여당 패널 두 분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가운데 일부는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연판장 논란, 연판장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책임을 묻는 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뭔 사퇴 촉구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뭐 사퇴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걸 좀 성찰하셨으면 좋겠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의미인데 사퇴 만약에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다면 왜 취소를 한 겁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취소를 한 게 아니라 그걸 하게 되면은 많이 다칠 분들에 의해서 그 민폐죠. 저 전화 사실은 한 두 통화 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연판장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면서 연판장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판장은 아니지만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화를 돌렸다. 결국엔 연판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게요, 좀 지나친 이 경쟁이 너무 달아오르면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에서도 이게 사실상 이제 내전이다, 분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쉽게 말하면 연판장 사태 관련해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동훈 후보 측의 대응 방식을 그냥 현상적으로 조금 이제 뭐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네거티브 뭐 전략을 계속 쓰고 있고 상대방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맞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확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판장 이야기도 한동훈 후보가 직접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제2의 연판장이다. 나는 이거를 뭐 뚫고 헤쳐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제 3자인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실제 당선이 되더라도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거 여당 안에서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큰 벽이 있구나. 이런 집권 여당한테 국정 운영을 맡겨도 되는가? 약간 거기에 이제 굉장히 우려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연판장 논란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전당대회 때 연판장 논란이 실제 있었습니다. 바로 나경원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던 연판장 사태가 바로 그건데요. 그게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는 다르다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연판장의 확실한 피해자는 나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 연판장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때는 저를 정말 쫓아내려고 근거 없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이 한 것과 또 원외위원장들이 하는 폭발력은 달랐고요. 한동훈 캠프에서 자꾸 연판장 얘기하길래 이거 연판장 호소인들이다. 다만 또 이 뭐 사퇴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전당대회 너무 촌스러워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 연판장 사태 논란까지요. 과연 이걸 시킨 게 누구냐, 이걸 기획한 게 누구냐라는 논란까지 이 배후설이 불거지면서 의혹은 더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후보가 누구죠?
바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 둘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좀 의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원 후보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2연판장 사태에 대한 질문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저희 캠프와 관련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 하지 말라라고 이미 제 입장을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건 내로남불이고요. 프레임을 조작하기 위한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숙하십시오. 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 측 인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들이 악의적으로 선동에 나섰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자, 지금 이 상황 이게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더 좀 득이 될까요? 저는 연판장 프레임을 짠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좀 실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연판장 사태는 말씀 들으신 대로 현역 의원들이 주도를 했고 대통령실에 굉장히 강력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당시 후보를 좀 주저앉히기 위한 어떤 대통령실의 입김이라는 걸 이제 와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지금 연판장이라고 호명되고 있는 그 부분은요, 그 당시에와 강도나 어떤 풍경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으로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당시에 여사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무시를 했던 게 정무적인 판단으로 과연 옳았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전략을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시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서 적합한 스탠스인가. 물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세력화한 것도 아니고 2-3명 정도가 전화로 의중을 타진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핍박받는 어떤 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연상시키는 연판장 사태다, 제2의 사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원희룡 전 지사의 어떤 캠프 측이나 대통령실로서는 좀 수용하기는 어려운 비판일 것 같습니다. 네.